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적혀 있네요. 앞에 단기자가 붙으니까 뭔지 느낌 오시죠? 자, 우리 금융 상품이라는 건 우리 흔히 말하는 적금이나 우리 정기예금이나 혹은 우리 CMA, MMF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있죠. 그런 걸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상품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따로 분류할 거니까 걔 빼고 나머지. 그래서 이 방금 정기예금이 1년짜리면 단기 금융 상품인데 3개월짜리면 그냥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정기예금, 정기적금. 그럼 얘는 지금 1년을 초과하면 여기 적혀 있는 건 사실 보고기간 종결로부터 1년이에요. 그럼 1년을 초과하면 투자 자산인 걸로 분류를 해야 되니까 그럼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가 되겠죠. 자, 그리고 기타 금융 상품도 적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챕터가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그래서 3번에 단기 매매 증권에 별표해 두시고 시험에 나와요. 나올 수도 있다가 아니고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 볼 건데 자, 그 보기 전에 용어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유가증권이라는 표현 이야기 우리 그 언론이나 이런 데 적혀 있는 글자 많이 보셨죠? 그럼 이 유가증권이라는 건 주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증권이라는 건 권리가 있는 증서고 유가는 가치가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유가증권은 둘로 분류를 나눠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으로 분류를 둘로 나눠요. 그럼 채무증권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 일상생활에서 흔히 말하는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국공채를 이야기해요. 국공채들을 채권이죠, 결론적으로. 그리고 지분증권이 주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식. 그럼 지금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이 개정 과목을 공부하는 건 우리 회사가 이 유가증권을 취득을 하면 취득했을 때에 이 유가증권의 상태가 어떻느냐,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유가증권을 취득했느냐, 보유 목적에 따라서 개정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시험 목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개정 과목이 4개가 있는데 하나가 단기 매매 증권이고 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기 보유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세 차익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장성이 있어야 돼요. 시장성이. 그럼 이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 시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3개 중에 한 개라도 부합되지 않으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면 안 돼요. 다른 개정 과목 써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3개를 완전히 충족을 해야 돼요. 그럼 얘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은 얘는 우리 주식도 분류가 가능하고 채권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주식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 이 가치의 차이를 가지고 사고 팔고 하고 싶죠. 그게 지금 이거잖아요. 오르면 언제든지 팔 마음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익자가 아니고 차선이라서 문제인 거지 자주. 그리고 시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상장주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럼 주식을 샀을 때도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채권인 지역개발 채권이나 이런 것도 단기 매매 증권 분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자, 우리 지역개발 채권을 사보신 적 있으신 분 있나요? 자, 그러면 혹시 자동차 사보신 분, 중고차든 새 차든 다 상관없어요. 집 사보신 분, 그럼 다 지역개발 채권을 사봤어요. 나도 모르게. 취득세를 납부하는 근데 선박 사보신 분 없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안 물어본 거예요. 배는. 자, 그럼 취득세를 납부하는 자산을 사면 국가가 지역개발 채권을 강제적으로 우리 매입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 영수증 본 적 있으면
그 옆에 작게 붙어 있는 게 지역개발채권 영수증이에요. 근데 걔가 그 좋게 표현하면 국가가 돈 빌려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기 이자 주고 만기 되면 돈 주겠다는데 지금은 그 지역개발채권의 가치도 없고 그래서 사자마자 바로 팔아요. 그럼 팔면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팔면 100만 원 정도 적혀 액면에 적혀 있고 그럼 지역개발채권 100만 원 적혀 있는데 그 앞에 수납하는 사람도 대다수가 바로 사니까 대놓고 뜬금없이 40만 원 달라 그래요. 그 40만 원 달라는 말이 뭐냐면 100만 원에 내가 돈 주고 사서 이거 대팔면 6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정가 이거밖에 안 돼서. 그러면 대놓고 40만 원 날리게 되죠.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도 바로 팔까 하니까 그냥 40만 원 달래. 그리고 거기에 도장 찍어줘요. 지역개발채권에도. 그렇게 영수증이 취득세 영수증이 있고 지역개발채권 영수증하고 이렇게 붙어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제가 말한 지역개발채권이 60% 정도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이걸 70% 80%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은행에서 다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얘의 요건을 모두 다 갖추고 있죠. 그래서 그 지역개발 채권을 우리가 보였을 때는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이제 만기 보유 증권이 있어요. 지금 분류만 좀 더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건 우리 회사가 이 채권을 유가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적극적이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이제 능력도 있어야 되고 우리 회사가 지금 내일 모레 부도 날 것 같은데 어딘가에 돈 빌려준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럼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자, 이 만기라는 글자 때문에 얘는 채권만 분류가 가능해요. 주식의 만기가 없잖아. 주식의 만기는 회사가 망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권만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채권을 샀을 때는 얘로 분류할 수도 있고 얘로 분류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보유 목적에 따라서. 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뭐냐면 우리 회사가 특정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거예요. 어느 회사에 영향력 행사하려고 사업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이제 하는 건데 특정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으면 돈 빌려주고 영향력 행사할 수 있나요? 돈 빌려주고 영향력 행사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갑은 은행이에요. 그죠? 빌려주면 이자 잘 받고 원금만 잘 회수해 가면 되지 너가 이 돈을 어떻게 써라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투자를 하면 투자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식만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식만. 주식인데 영향력 행사할 목적으로 사면 어느 회사에 영향력 행사하고 싶으면 지분 20% 이상 내가 가지면 무조건 영향력 행사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에 20% 지분을 가지신 분은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이건희도 20%안 되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이제 개정 과목이 있는데 매도 가능 증권은 외 위에 거 말고 나머지 위에 조건 아닐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가진지 모르겠어. 우리 회사에 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채권을 던져줘. 아니면 나한테 어제 우리 법인 이름으로 주식 샀대. 왜요? 그랬더니 그냥 가버려요. 그때 쓰는 건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 쓰는 거. 얘는 주식도 가능하고 채권도 분류가 가능해요. 채권도 전부 다 분류가 가능해요. 그럼 지금 아래쪽은 우리 책 바꾸면 저와 같이 많이 오랫동안 볼 개정 과목인데 자, 우리가 지금 유가증권을 취득했을 때 어떤 보유 목적에 맞냐에 따라서 우리가 개정 과목을 선택하는 거고 왜냐면 내 장부에 내가 돈 주고 사왔어요. 그럼 이 유가증권도 나한테는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자산이니까 자산으로 차변했을 때 어떤 개정 과목으로 써둘 거냐. 그럼 지금 내가 사온 게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 시장성이 있다면
이제 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으로 이제 분류했을 때에 우리가 사왔을 때의 회계 처리와 또 가지고 있을 때의 기말에 평가했을 때 회계 처리와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얘를 팔았을 때 회계 처리, 이걸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을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 회사가 주식을 산다고 볼게요. 주식을 1000주를 취득을 하는데 주식의 액면 가격이 한 주당 1000원이고 시가가 한 주당 1200원이에요. 1200원. 자, 이 주식을 사면서 주식에 취득 수수료가 10만 원이 들어갔다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취득 수수료 없죠? 매도할 때 수수료하고 세금하고 다 부과를 하는데 시험에서는 취득 수수료, 매각 수수료를 다 언급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목적으로 전부 다 볼 건데,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으로 샀다 볼게요. 그냥 내가 주식 샀다 그러면 시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했다, 시장성이 있다는 표현은 특별하게 안 해요. 자, 예를 들면 주식회사 GIT 아카데미 어디죠? 여기죠? 그럼 여기에 주식을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상곤 씨를 만나야 돼요. 김상곤 씨가 우리 회사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한테 내가 여기 투자하고 싶으니까 당신이 지분을 팔든지 아니면 당신이 주식을 발행해서 나한테 넘기시오. 근데 김상곤 씨가 싫어.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런 게 비상장 주식인 거고, 그럼 그냥 샀다 그러면 상장 주식이라고 다 가름을 하니까 시험에서 시장성이 있다는 표현은 잘 안 하고 그냥 샀대. 그러면 시장성이 있구나라고 보면 우리는 이걸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이라는 걸 느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에 우리 회사가 취득을 해요. 취득을. 자, 그럼 취득하게 되면 자, 분계가 우리는 대변에는 이걸 사면서 돈을 줄 거고 차변에는 이제 지금 얘를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분류를 할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주식을 우리는 1000원에 살까요? 1200원에 살까요? 자, 액면가에 살 수 있나요? 없죠? 자,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시다가 액면가에 살 수 있는 주식이 있다면 저를 잊지 말고 저한테도 기회를 좀 주세요. 아시겠죠? 불가능해요. 정말 기회 주신다면 제가 좋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릴 테니까. 자, 근데 시험에는 항상 액면가를 줘요. 그러면 여러분 보자마자 이거 사오는 거네. 이 금액 못 산다. 필요 없다. 내가 이 금액은 쓸 필요 없어요. 그럼 내가 장부에는 내가 얼마 주고 사왔다고 써놔야지 얘 액면가가 얼마라고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꼭 여러분들한테 함정으로 헷갈리게 하려고 액면가 얼마, 시가 얼마 이렇게 적어놔요. 그러면 시장의 시가라는 말은 시장에 형성된 가격을 시가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이 가격 주고 사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시가 1200원짜리를 1000주를 사면 120만 원이죠. 그럼 120만 원치를 사면서 수수료까지 같이 그냥 현금으로 줬다면 130만 원 줬을 거예요. 그래서 총 130만 원이라는 이제 돈을 줬어요. 자, 그럼 자, 이 130만 원 주고 산 건데 이걸 나중에 내가 120만 원에 팔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10만 원 손해 보게 된 거잖아요. 주식은 120만 원이라 하더라도 수수료 날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30만 원이라고 써두는 게 일반적이에요. 우리 모든 자산은 그래서 사올 때 들어간 돈을 다 얼마 주고 사왔을까지 다 적어놔야 팔았을 때에 이제 진짜 이익인지 손해인지가 장부로 바로 결판을 낼 수 있는데,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게 사올 때는 내 재산으로 써뒀다가 팔았을 때에 얘 뺀다는 게 대응원가 되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왔을 때는 자산으로 적어두는 거야. 얘 130만 원짜리 이렇게 써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단기 매매 증권의 이 단기 있죠? 이 단기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아니에요. 얘가 이 단기 매매 증권의 단기는 지금 즉시의 단계예요. 단기. 얘가 그래서 다른 유가 증권하고 얘가 성격이 틀려요. 지금 즉시 일어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즉시 팔 건데 이걸 굳이 자산 가격으로 단기 매매 증권이 130만 원짜리야, 나중에 팔렸을 때 대응원가가 돼, 이런 행동 하지 말고 유가증권 회계 기준서에는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얘와 관련된 비용이 지출되면 그냥 별도로 비용 처리하라고 명하고 있어요. 얘를 원래 130만 원이나 쓰는 게 정상인 건데, 얘만 지금 오늘 단기 매매 증권 끝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130만 원 쓸 거예요. 설득한 거. 근데 얘만 그러지 말라고 적어뒀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그걸 아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포인트가, 그럼 얘는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수수료 빼고 얘 가격만 120만 원이다라고 쓰라는 거예요. 얘 가격만. 얘만. 그럼 지급한 취득 수수료 10만 원은 얘는 수수료죠. 수수료는 제가 계정 과목 쉽다라고 했잖아요. 수수료 비용이다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수수료 비용. 그럼 이 수수료 비용은 또 계정 과목 이 수가 많으니까 얘는 또 어느 분류로 나눌 거냐라고 생각할 건데, 자, 우리가 시험 보는 회사는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회사가 주식을 샀어요. 딴짓거리 한 거죠. 영업 활동이 리가 없잖아. 주식을 왜 제조업 하는 회사가, 일반 도소매업 하는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영업 외 비용으로. 자, 그럼 여기에 참고 하나만 적어드리고 치울게요. 자, 참고로 쓴 거예요. 제가 글씨를 이렇게 못 쓰니까 가끔씩 컴퓨터로 하면 판서가 좋은데, 자기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고민한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우리 지금 오전반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같이 보고 하니까 설명 이해는 좋은데, 그런 우리 어제처럼 한글에다가 써줄 수는 없을까요? 그러길래 내가 수업 2번 들어 그랬는데 농담으로 하기 안 돼 그랬었는데, 제가 참 글씨가 참 힘들죠. 제 스승님도 그 생각해요. 넌 제가 고향 경남 창원이에요. 사투리 쓰죠. 거기다가 글씨도 악필이죠. 너가 먹고 사는 거 보면 이거는 세계 3대 불가사의를 넘어섰다고. 제 스승님이 그런 말 하면서도 자기가 수업하는데 힘들면 전날 불러요. 다음날 자기 수업 대타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해요. 나이가 60대 지금 후반이신데 사모님은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노뚱이가 이제 6학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직 일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럼 제가 참고라고 말한 건, 자, 우리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수 있는 게 500번대가 있고, 그리고 800번대가 있고 900번대가 있는데, 이 500번대는 얘는 우리 공장이나 생산 관련일 때만 쓸 거예요. 생산 관련일 때, 공장이나 생산 관련 있을 때만 500번대를 쓸 거예요. 얘는 900번대는 언제 쓰냐면, 900번대가 제일 쉬워요. 얘는 사용하는 건 2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쓰는 게, 하나는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에서 요구할 때, 문제에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시오라고 적혀 있을 때, 우리 시험에서는 쓰는 경우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우리 시험 목적에서는 단기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에 하고, 그리고 문제에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시오 적혀 있는 거 아니면 금액분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엄청 단순하죠. 그럼 얘가 이렇게 정리되면 돼요. 단기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가 아니에요. 문제 시킨 거 아니야. 그래서 봤더니 물건 만드는 거 관련 없어. 그러면 얘는 위, 아래, 외는 전부 다 800분대예요. 제가 얘를 판관비다 표현을 잘 안 하는 게, 판관비라고 말을 하면 계속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관련이 있나 생각해서 800, 판매하고 느낌이 없으니까 800번 아닌다고 제껴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900번대 아닌 건 금방 찾을 수 있겠죠. 그럼 물건 만드는 관련이 있나? 아니네? 그럼 800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 관리비에 대한 느낌의 범위가 우리가 잘 인지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범위에 대해서 좀 모호하게 느낌이 오는데, 나머지 두 개가 정확하잖아. 이때만 얘 쓰래. 이때만 얘 쓰고. 그럼 아닌 건 우리는 800번대로 쓰는 거예요. 얘는 지금 여기에 걸렸죠. 얘라서 이거 쓰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느냐. 자,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 이 유가증권의 취득 수수료를 별도로 써서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을 선택한다는 걸 아느냐. 이걸 실기 분계에서 문제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론 시험에서 물어봐요. 그래서 물어봐요. 자, 지금 제가 단기매매 증권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시험에 나올 수 있다가 아니고 나와요라고 했죠.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는 출제 범위가 있는데, 그게 유가증권이 있고, 이 유가증권인데 전산회계 1급에서 물어볼 수 있는 유가증권은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일반전표라는 곳에 지금처럼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하려고 하는 결산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이론 문제에 나오거나. 전에 그래서 3개 다 나와가지고 이 하나만 가지고, 얘 종류 하나만 가지고 8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일반전표 3점, 결산 3점, 이론 문제 2점. 그럼 얘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문제라도 안 나온 적은 없어요. 최소 한 문제 이상 나오니까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취득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에 기말 평가를 해요. 우리 회사가. 자, 기말 평가라는 건, 자, 우리가 결산이라는 걸 한다라고는 이야기했죠. 그러면 자, 지금 이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면 얘는 자산이에요. 그럼 내 재산이란 이야기예요. 그냥 흔히 우리 말하는. 그럼 우리 회계 담당자가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에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재산의 정확한 측정을 할 거예요. 왜냐면 얘 가치가 바뀔 거잖아. 그럼 지금 얘가 이 시점에 얼마의 가치를 한다라고 그 가치로 바꿔서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한 개예요. 그럼 얘도 주식 제가 샀다 했으니까 가치가 변동을 하겠죠. 그래서 기말에 이 단기매매 증권은 전제 조건이 시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정 가치는 있어요. 우리 마지막 종가 말하는 거예요. 12월 30일 날 3시 반에 나온 종가 있죠. 그게 기말 공정 가치예요. 그래서 얘는 평가는 기말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할 거예요. 기말 공정가액으로. 자, 그럼 기말 공정가액으로 하는데, 자, 기말 공정가액이 예를 들어 한 주당 1,400원이라고 볼게요. 1,400원. 자, 그럼 한 주당 1,400원이면 우리는 외부 이용자한테 얼마짜리 주식 가지고 있다고 보여줘야 되죠.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사온 거는 1,000주예요.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
140만 원이다라고 보여줘야 되죠. 근데 내장부에는 지금 얼마라고 적어놨죠? 120. 그러면 20만 원을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올리는 거는 같은 쪽에 쓰면 합쳐져서 올라갈 거라 그랬죠. 그래서 12월 31일 날 올랐으니까 오른 만큼 더 써주면 통장 잔액이랑 똑같아요. 자산이니까 합쳐져서 쓰질 거예요.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금액이 140만 원으로 오른다는 이야기예요. 자, 원리 이해가시죠? 왜 했는지, 어떻게 20만 원이 만들어졌는지 이해가시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반대쪽이 이유를 써야 될 거잖아요. 자, 계정 과목은 제가 어렵지 않아요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자, 지금 우리가 뭐 했어? 단기 매매 증권을 지금 평가한 거죠. 이익 봤어요? 손해 봤어요? 이익 봤죠? 그럼 그게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얘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이름도 참 길죠. 얘가 계정 과목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했는데 이익이다. 금액은 20만 원. 계정 과목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식상할 만큼 창의력이 없어요. 팔면 처분 이익, 처분 손실, 평가면 평가이익, 평가 손실, 앞에 얘가 누구다라고 계속 넣어요. 매도 가능 증권이다, 단기 매매 증권이다, 유형자산이다, 투자자산이다. 그 이름만 붙이고 계속 그 계정 과목으로 이유를 쓸 거예요. 그래도 우리만 식별하면 돼요. 그러면서 컴퓨터가 번호대만 정해져서 정확하게 가면 그 자산 분류에 맞춰서 갈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얘 올라갔어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건 성격을 물어봐요. 자, 한 번씩 이제 성격이라는 표현하는데 이 성격이 얘 성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뭐냐, 이걸 이제 얘 성격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럼 자, 지금 얘는 평가죠. 자, 현실적으로 원래 원칙적으로는 평가는 미실현이에요. 그럼 미실현 보유 손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안 일어난 거, 저는 제가 뭐 이런 이해 하면 우리 반 든 것 같은데, 여러분 주식 가지고 있었는데 밤에 봤더니 주식 가격이 올랐고, 친구한테 자랑했더니 친구가 술 사라 그러는데 술 사 돈 없고, 이게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 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도 있는데 얘는 아직 실제로 안 일어난 거잖아요. 실제로 일어나서 내 돈이 되어야 수익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내 수익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얘가 지금 대변에 있죠. 대변에 있는 애들을 생각해 보면 대변이 자산의 감소구나. 자산 줄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자산 늘려놓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자산 감소야. 그렇다고 지금 빚이 늘어났나요? 아니죠. 그럼 얘는 수익 아니면 자본인데 실제로 일어나야 수익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얘는 원래는 원칙은 자본 중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를 해요. 원칙은. 자, 이건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이나 다음 책 바꿨을 때에 제가 정리 쫙 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안면 트는 작업들이니까 이런 걸로 하는데, 지금 제가 원칙을 여기다 쓴 거는 얘는 예외란 이야기겠죠. 그죠? 자, 실제로 안 일어났으니까 여기에 뒀다가 실제로 일어났을 때 손익계산서에 가서 팔았을 때 그때 이익 받는지 손해 받는지를 수익 비용을 하는 건데, 얘는 이놈의 이것 때문에 지금 즉시 팔 건데 굳이 여기에 갔다가 손익계산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행동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이익이다 손해다라고 바로 처리하래. 이게 회계 기준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안 일어났는데도 얘는 수익으로 처리하래요. 그래서 수익으로 처리할 건데, 지금 단기 매매 증권 산 게 우리 회사 영업활동과 관련 있나요? 없죠? 그래서 살 때부터 영업의 비용이었잖아. 근데 얘를 가지고 있다가 평가해가지고 돈이 올랐대. 영업활동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해요.
얘는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즉시 팔 거라 그랬는데 1년간 더 못 팔고 1년 더 왔다 볼게요. 이러면 큰 회사면 회계감사에 걸려서 박살나는 거예요. 사실 실무적으로는 여러분 장부에는 실무에 갔을 때는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볼 수 없어요. 실무에서는 단기매매 증권의 계정 과목을 장부에서 볼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회사 갔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 단기매매 증권이 장부에 있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환호성을 질러야 돼요. 장부 대충 아무 때나 써도 되는 것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있으면 안 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단기매매 증권은. 그런데 있다면 아무도 신경 안 쓰고 통장 잔액만 맞춰도 사장님이 오케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사장님이 그냥 돈 오가고 하는 거 가계부를 장부에다 써놓고 이건 외부로 오픈 안 되는 거구나. 사장님하고 마음만 맞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매매 증권은 우리 시험용에 순수하게. 회사 가서는 쓸 일도 없어요. 쓸 일도 없어요. 진짜 없는 거기 때문에 시험용으로 딱 순수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우리 시험에서도 사오고 지금 즉시라고 해놓고선 사오고 평가하고 또 1년 더 있어가지고 또 평가해요. 그래갖고 무슨 즉시야. 시험 내야 되니까 이러는 거지. 시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일 자체가 없는 이유가 안 쓰거든. 시험에서 주식 뭐라고 얘를 어떤 컨디션이고 무슨 보유인지 확고할까요? 아니에요. 모르겠어 어떻게 됐지.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매도 가능 증권 써놔요. 만기 보유 증권도 없어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도 없어요. 다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왜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얘는 시험 때문에. 그래서 또 평가 한 번 더 할게요. 자, 그럼 얘도 기말공정가액으로 똑같이 하는데, 자, 그럼 여기에 이번엔 공정가액이 한 주당 노름에서 돈 올라가면 안 되니까 900원으로 떨어졌다고 할게요. 900원으로. 자, 그럼 지금 전기 말에 내가 140만 원에 맞춰뒀었죠. 이때 140만 원에 맞춰뒀는데 이번엔 주당 900원이면 1000주니까 이제 90만 원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내장부에 지금 120이었다가 20만 원 올려서 합쳐서 140만 원 적혀 있는데 얘를 90만 원으로 만들려면 50만 원을 반대쪽인 대변에 써서 줄여줘야 90만 원으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해가시죠? 왜 50만 원을 그리고 50만 원을 왜 대변에 쓰려고 하는지 이해가시죠? 그럼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다. 얘 50만 원 이렇게 써서 얘 금액을 딱 기말 공정가액으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이 자산의 금액을 그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늘리려면 오른 만큼 차변에 줄었으면 내린 만큼을 대변에 써서 잔액을 장부에 있는 잔액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차변에 이유 쓸 건데 자, 제가 창의력 없다 그랬어요. 느낌 있죠? 얘는 평가이익이었고 얘는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지금 아래라서 좀 안 보이더라도 무슨 글자인지 알겠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평가 손실. 그럼 얘도 지금 즉시니까 얘처럼 얘는 손해니까 비용 처리할 건데 영업활동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얘도 900번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요. 자, 이 단기 매매 증권하고 관련된 모든 계정 과목은 영업 외 수입 비용으로 처리해요. 지금 즉시니까 다른 걸로 처리하지 마. 그리고 영업 활동이 아니야. 그래서 사올 때부터 영업 외 비용, 이익 봐도 영업 외 수익, 손해 봐도 영업 외 비용. 자, 여기 이해가시죠? 이해가셨죠?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